HK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요. 어떤 상태에서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전제는 깔 거예요. H와 K가 G의 부분군이라고는 했을 때 얘가 항상 G의 부분군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필요충분 조건으로 만약에 HK나 KH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때에만 HK가 G의 부분군입니다. 증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HK의 집합의 크기는요, 원소의 개수는 그러니까 뭐 이게 위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HK가 일반적으로 G의 부분군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다음이 성립한다 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HK가 G의 부분군인 경우에 뭐가 성립한다 라고 했을 때 사실상 HK는 K의 슈퍼셋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그랑주 정리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의에 따른 것인데요. 근데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녀석 있잖아요. 이 녀석이 인덱스죠. H 교집합 K 자체가 슈퍼셋 H에 대한 그 뭡니까 부분군이기 때문에 H가 그룹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얘는 잉여류 개수예요. 그러니까 H 원소 안에 있는 그 H 교집합 K에 대한 자잉여류 개수인 거죠. 그렇다 했을 때 사실상 요 값이 요거 이항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이항해서 써주면 어떻게 되느냐, 요 식을 보는 거예요. 요 인덱스 값으로 가고요. 그리고 K 값이 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명확하게 도식으로 하스의 다이어그램으로 저희가 좀 표현을 해보면요. 그 G가 있고 자명한 부분군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H와 K가 있는데 얘네 사이의 모종의 관계는 모르니까 다음과 같이 두고요. 그렇게 했을 때 H 교집합 K는 명백히 부분군이고요. 다음과 같은 호환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그런다 했을 때 HK가 KH와 같은 경우에요. H와 K의 슈퍼셋으로서 G의 부분군이 되고 이렇게 저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뭡니까? 정의에 따른 요 인덱스는 뭔 거예요? K에서 HK로 가는 거니까 요 인덱스죠. 근데 요 인덱스의 값은 뭐와 같다? 요 인덱스의 값과 같다. 마찬가지로 해보면 얘는 H 입장에서 봤을 때의 슈퍼셋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요 인덱스의 값은 뭐냐 라고 하면은 뭡니까? H에서 HK로 가는 거죠. 요 인덱스의 값인데 그것은 또 뭐랑 같다? 요 값이랑 똑같다 라는 것이죠. 그게 알고 있는 증명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요게 성립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랑 동일한 방식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인덱스 값이 된다라는 것 알 수가 있죠. 도식을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요 인덱스 값은 여기에 대응되고 요 인덱스 값은 여기에 대응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약분하면은 얘랑 같다, 얘랑 같다라는 것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G가 HK와 같다라는 것을 보이라 라고 되어 있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잠깐만 이렇게 둘게요. H 위수를 M이라 하고 K의 위수는 N이라고 했을 때 GCD MN은 1입니다.
저희가 보이고 싶은 것은 보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정보죠. 저희가 공식 얘를 활용하면은 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주는데, 두 부분근의 위수가 서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한편 H 교집합 K도 부분근인데 H의 부분근이기도 하고요, K의 부분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 녀석의 위수라고 한다면 라그랑주 정리에 의해서 얘를 잠깐만 K라고 둡시다. K는 그럼 M의 그 약수이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K는 N의 약수이기도 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M과 N이 서로소이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1이에요. 따라서 K는, 즉 H 교집합 K의 위수는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M과 N의 공약수이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잖아요, 정의에 따라서. 근데 최대 공약수는 1이죠. 그래서 K가 1의 약수이기 때문에 K는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되죠? K는 0보단 크거나 같고요. 좀 구현을 해왔습니다. 자, 어쨌든 요것에 의해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HK의 위수는, 지금 위수라고 할 수 있나요? 위수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면 HK가 부분근이라는 것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집합의 크기라고 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는 얘와 같고요. 근데 여기에 조건에 의해서 G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고요. 그쵸? 그리고 유한군이죠. G가 유한군이기 때문에 유한집합입니다. HK도 유한집합이에요. 유한집합에서는 한쪽 포함관계만 보이고 집합의 크기가 같다는 것만 보이면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보이는 셈이 되죠. 무한집합에서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리고 한쪽 포함관계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 H도 결국에는 K의 부분집합이고 K도 G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다음 포함관계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G라는 원소가 HK의 원소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적당한 H와 K가 존재해서요, 얘는 H 원소고 얘는 K 원소가 존재해서 G는 HK가 되는데, H와 K는 각각 G의 원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기 때문에 G의 원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명하긴 한데 보여봤습니다. 그래서 한쪽 포함관계가 성립하고 집합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유한집합에서 두 집합이 결국에는 같게 된다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 셈이죠. 사실 여기서 쓰인 거는 얘밖에 없기는 한데, HK라는 집합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깐 풀이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한편 HK가 그 G의 부분근이게 될 때 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 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냐면은, 얘는 H 합집합 K를 포함하는 최소의 부분근이다 라는 것까지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와 K를 교집합했을 때 얘가 부분근이 되는 것은 보장이 되지만 합집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게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성립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준 것이 어떤 형태가 된다? HK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